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는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사나 공공기관 이전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산하기관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는 경기도가 기관 이전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북부 특별자치도 돌려막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박희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선언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기 남부에 있는 도사나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포기했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약속대로 진행합니다. 이전 대상은 총 15개 기관으로 지난해까지 5곳은 이전을 완료했고 나머지 8개 기관은 2028년까지 경기 동북부로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내년에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이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기관의 노조와 다수의 직원들은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전한 기관의 경우 주거, 교통 지원이 없는 원거리 근무 때문에 퇴사하는 직원까지 생기고 있는 데다 업무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당연히 경기도 전역을 위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지금도 사실은 경기 북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전을 했을 때 그러면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인가 뭐가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면은 사실 그걸 찾기 힘들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는 공공기관의 이전 권한이 경기도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핵심 공약인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이 가로막히자 공공기관 이전을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느닷없이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이 안 되는 상황에 공공기관으로 돌려막기 하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내년 이전 예정인 기관들의 핵심 부서를 먼저 옮기기 위해 경과원에 38억 원, 경기연구원에 35억 원의 사무실 임대료 등 비용을 본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한 제대로 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연구원,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등 도공공기관 노동조합원들이 기관 이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이들 공공기관 소속 노조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노조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관 이전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노동자 동의 없는 주 사무소의 변경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근거 없는 기관 이전 공표는 행정적 권한을 이용한 불공정 행위로 기관 이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내년 중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연구원,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관 노조는 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역대급으로 내린 첫눈은 특히 용인 지역에 47cm가 넘는 말 그대로 눈폭탄을 쏟아부었는데요. 눈이 내린 지 2주가 넘었지만 폭설 피해 지역 복구는 여전히 막막하기만 합니다. 농가에서는 계엄 사태로 아예 보상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역대 최대 눈폭탄에 반쯤 무너져 내린 비닐하우스. 그 안에선 봉사자들이 말라붙은 이파리를 골라내고 살아있는 식물을 따뜻한 곳으로 옮기는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수지도 옛날에는 시골이었어요. 농사되는 시골. 그러다 보니까 피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정말 와서 보니까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용인 농가 피해 소식을 듣고 인근 지역에서도 도움을 위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솔직히 조금은 걱정도 됐는데 저희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해서 빨리 하나라도 더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더 많은 인원들이 와서 더 같이 했으면 동참했으면.
하지만 시민들의 도움에도 피해 농민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폭설이 내린 지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무너진 시설이 그대로 방치된 곳이 부지기수고 작물이나 복구 비용을 비롯한 지원 소식은 들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구하기가 힘들고 다시 복구를 하려고 하면 무척 힘든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도와주시니까 그 시간에는 마음이 아주 편하고 좋죠. 그런데 이제 끝나고 밤이 되면 한숨이. 용인 지역에 접수된 폭설 피해 농가는 1,850여 곳. 피해 농민들 사이에선 이번 계엄 사태로 지원이 늦어지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우려되죠. 계엄령 선포되고 나서 계엄령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다라고 다들 말씀하시고 동네 삼촌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르신들도 만나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편 용인시는 12등 예산 13억 8천여만 원을 긴급 투입해 시설 철거 등 지원에 나섰지만 자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용인시와 경기도는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안양시는 박달 준공업 지역을 지식 첨단 산업단지로 바꾸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개발로 쫓겨날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은 강도 높은 비난과 함께 개발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양시청 앞에 박달 준공업 지역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노루페인트 등 23개 기업의 노동자 1,200여 명은 도로 일부 차선과 인도의 한쪽을 가득 메운 채 시위를 벌였습니다. 박달동 공업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일손을 모두 놓고 길거리로 나와 개발 계획 철회를 외쳤습니다. 안양 도시공사는 명분 없는 개발 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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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달 준공업 지역 노동자 연대는 안양시와 도시공사가 개발을 발표하면서 행복한 일상이 무참히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 계획을 발표한 이후 4개월 동안 진솔한 대화나 소통이 전혀 없이 토지 압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소중한 일터, 기업 생존의 근간인 공단 토지를 강제 압류하고 강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도시공사는 공산주의식 강탈 정책과도 같고 나치주의식 지도 원칙과도 같이 민주주의의 집단 의사결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연대는 안양시가 노루페인트의 수증기 유출 사고를 거짓과 왜곡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2014년 노루페인트에서 발생한 사고는 수증기 유출 사고인데 시가 독가스와 에폭시 유출 사고로 부풀렸다고 폭로했습니다. 안양시는 14년 발생한 노루페인트의 수증기 유출 사고를 언론을 통해 말도 되지 않는 사실이 아닌 현상을 비과학적이고 불법적인 형태로 공단의 기업을 모욕하였습니다. 수증기 유출을 독가스 유출, 위험물질 에폭시 타랑 유출이라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유포하였고 노동자연대는 박달 준공업 지역에 근로자와 가족 1,500여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와 생존권을 빼앗기게 된 만큼 개발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평택 고덕신도시 개발의 걸림돌이었던 미군 시설인 알파 탄약고가 마침내 이전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주한 미군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빠르면 12월 중에는 이전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LH공사는 탄약고 이전이 끝나는 대로 아파트와 공원 등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평택 고덕신도시 3단계 사업부지에 있는 군사시설. 미 공군의 알파 탄약고입니다. 주변은 개발이 한창이지만 이 일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 탄약고만 29만 제곱미터, 규제에 묶인 주변 지역을 포함하면 13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지지부진하던 탄약고 이전이 본격화됩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이르면 이달부터 탄약고 이전이 시작됩니다. 알파 탄약고도 올해 말에 이전이 순조롭게 된다고 하면은 그 알파 탄약고 이전과 함께 군사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고 또 시청사가 이전하도록 내년에 착공이 되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고덕 상가 활성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 내 탄약고 임시 이전을 위한 시설물 공사도 지난달 초에 끝났습니다. 내년 초 탄약고가 옮겨지면 규지에 묶인 탄약고 주변 부지 개발부터 이뤄집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사업 시행자인 LH가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탄약고 부지는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 합의에 따라 공여구역 반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환이 마무리되면 LH가 국방부에서 탄약고 부지를 매입해 공동주택, 공원 등을 조성합니다. LH는 탄약고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 때 평택시 의견에 따라 기존의 군 시설물을 보존해서 조성할 방침입니다. 알파 탄약고 부지 개발은 2030년쯤 완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경기형 과학고 설립 지역으로 시흥과 이천, 부천, 성남시 4개 지역이 예비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의 최종 지정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은 전담 조직을 꾸리고 최종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하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내 유일한 과학고인 의정부에 소재한 경기 북과학고입니다. 이 학교 지정 이후 경쟁률은 나날이 높아졌고 올해 입학 경쟁률은 10대 1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내에 과학 인재 양성 기관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20년 만에 과학고 추가 선정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공모에 12개 지역이 신청서를 접수했고 드론쇼와 설문조사 등으로 경쟁적으로 과학고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유치 과열 속에서 심사는 한 차례 미뤄졌고 4개 지역이 예비 지정됐습니다. 신설 지역은 시흥과 이천시로 시흥시는 바이오와 생명 분야, 이천시는 반도체 분야, 과학고 후보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기존 학교에서 과학고로 전환되는 곳은 성남과 부천시로 성남 분당중앙고는 IT 분야, 부천고는 로봇 분야 과학고 후보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아이들의 경쟁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연구 결과도 지금보다 4개 정도가 더 필요하다. 경기형 과학고는 어떤 지역의 자산이라든지 그런 환경을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그 목적에 맞는 특화된 교육과정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단계가 예비 지정의 최종 선정은 아닙니다. 1단계 예비 지정은 도교육청이 하지만 2단계는 도교육청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고 최종 3단계에는 교육부 장관 등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4개 지역 모두가 지정고시를 받을 수 있도록 TF팀을 꾸려 지원할 계획입니다. TF팀을 만들어서 그 신청서부터 시작해서 같이 4개가 다 통과될 수 있도록 다 각자한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같이 각각의 교육과정의 특색에 맞는 학교가 만들어지길.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이번 경기형 과학고가 창의적 교과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한편 다양한 과학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추가 지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주민들이 공원 부지에 중학교 건립을 놓고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원 부지 훼손을 반대하는 주민과 중학교 신설이 시급한 주민들이 서로 갈라져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 속에서 국토교통부는 공원 부지를 학교 부지로 바꾸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주민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입장을 이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나무가 우거진 자그마한 동산이 보입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계획할 때 이곳은 근린공원 3부지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입주 전부터 단설중학교 신설을 요구해왔고 부지를 찾다 못한 과천시는 이곳을 학교 부지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후 주민들은 녹지를 보존하자는 측과 중학교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측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녹지 보존을 요구하는 주민들은 단설중학교 신설엔 반대하지 않지만 공원을 없애가며 학교를 짓는 건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아이들을 위한 일인데 중학교 건설을 왜 반대하겠어요? 하나 더 있으면 좋죠. 물론 학령 인구에 이 변동은 있지만 학교 짓는 거에 반대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온 주민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부지를 선정을 해서 진행하자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반면 단설중학교 신설 측 주민들은 공원도 필요하지만 초등학생들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선 지금부터 중학교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저도 여기서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이고 입주민으로서 물론 녹지나 공원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중학교도 꼭 필요한 시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학교와 함께 공원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대체 부지를 찾는 방안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팽팽합니다. 녹지 보존 측은 모 유치원과 아파트 단지 사이에 근린공원 사업 부지를 대체 부지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중요하지만 우리 애들을 위해서 향후 애들을 위해서 공원 부지, 녹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공원 부지 향후에 지식정보타워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이 공원 녹지를 그냥 주민들의 토의나 합의나 이런 과정도 없이 이거 그냥 까버린다고 하는 거는 진짜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학교 신설 측은 부지를 바꿀 경우 중학교 신설이 더 늦어질 거라며 시급성이 달려있는 만큼 결정한 대로 공원에 학교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일 많은 과밀이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2학년이고 1학년입니다. 그래서 10반, 9반까지 있어요. 네. 지금 만약에 심사가 완료돼서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80명이 넘는 아이들은 아예 학교를 가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은 다른 학교로 가기도 힘든 상황이고. 국토교통부의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앞두고 주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원 부지의 중학교 건립을 둘러싼 논쟁은 심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곳곳의 농수산물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쓰레기는 매년 수백 톤에 이르는데요. 이를 버리는 데는 큰 돈이 드는 데다 환경에 도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부산물을 가축 사료로 만드는 시설이 도입됐는데 벌써부터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문의를 해올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 채소 등의 농산 부산물이 분쇄기에서 잘게 다져집니다. 이렇게 분쇄된 부산물은 착즙과 살균, 건조 과정을 거쳐 가축 사료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농산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사료 자원화 시설을 도입했습니다. 매년 500톤 이상 생기는 부산물 때문에 발생하는 수천만 원의 처리 비용을 장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았고 자체 부담 1억 2천만 원을 더해 총 4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게 연간 585톤이 나와요. 그러면 7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 비용을 매년 지출해야 되니까 이걸 절약해 볼 수가 없을까 해서 환경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안산시 협조로 이게 시설을 가동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농산 부산물 사료 자원화 시설은 하루 3톤의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되는 사료는 2톤으로 하루 100마리의 소에게 먹일 수 있는 양입니다. 버리는 쓰레기의 양이 감소되므로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부분 파쇄하여 착즙하고 폐수는 폐수대로 폐수 처리하고 폐기물은 이제 폐기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현재는 이 폐기물들을 대부분 사료 자원화해서 급여하고 또 폐수는 저희가 정화 처리하여서 재활용하거나 스팀으로 살균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료 자원화 시설 도입을 위해 안산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절차 진행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시설 도입은 전국 최초로서 벌써부터 송파구와 구리시, 대전시 등의 지자체들이 안산시 사례를 벤치마킹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농산물 부산물로 그 사료화를 만드는 최초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이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타 도매시장과 농산물 유통센터 등에 확대 설치된다면 환경오염 방지와 특산농가의 사료 비용 그리고 탄소 배출량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사료 자원화 시설은 시범 운영 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갑니다. 부산물 처리 비용 감소와 사료 생산, 환경 보호까지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다 함께 골목길을 청소하는 모습은 요즘에는 흔치 않은 풍경이죠. 안산시 부곡동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민들이 모여 쓰레기를 주워 담는 이른바 쓰담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세대 주택이 많은 동네 골목길을 보다 깨끗이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다세대 주택 사이의 골목길에 오늘도 조끼를 입은 청소부대가 나타났습니다. 길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를 쓸어 담고 담배꽁초도 집게로 콕콕 집어 수거합니다. 안산시 부곡동 주민들이 벌이고 있는 쓰담운동.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어 외진 골목이 많은 동네 특성상 시청 환경미화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내 집 앞은 내가 치우자는 마음으로 매주 한 번씩 30-40명이 모여 마을 청소를 벌여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작해 단 한 주도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다 빌라촌이기 때문에 동네가 굉장히 조용하고 살기가 굉장히 좋은데 그냥 버리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저희가 이제 또 내가 사는 동네니까 깨끗하게 하려고 그렇게 치우고 있어요, 같이. 가장 청소하기 힘든 건 담배꽁초입니다. 일일이 집게로 집어야 하다 보니 허리가 많이 쑤십니다. 줍고 주워도 다음에 와보면 또 버려져 있는 게 쓰레기지만 그래도 청소를 마친 뒤 잠시라도 깨끗한 모습을 보면 보람이 적지 않습니다. 청소하다 보면 제일 많은 게 담배꽁초예요. 담배 피시는 분들 좀 생각하셔서 쓰레기 좀 덜 버리셨으면 좋겠고 할 적마다 깨끗해지면 기분이 좋고 그래서 또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민들과 함께 청소 작업에 나서는 부곡동 행정복지센터 측에서도 마을을 깨끗하게 가꾸려는 주민들의 노력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동네가 더욱더 살기 좋은 부곡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상으로서 또 뿌듯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취재 도중 주민들은 원래는 이 정도가 아닌데 부곡동이 쓰레기 투기가 많은 마을로 비춰질까 우려된다는 말을 반복하며 마을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투철한 봉사정신과 마을 사랑을 바탕으로 내 집 안방 치우듯 진심을 담아 청소에 나서고 있는 주민들. 주민들은 내년에도 변함없이 쓰담운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